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박 원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치과 치료 전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치과 진료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인데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오신 것 같은데 치과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4부로 구성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1부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충치, 보존 치료, 보철 치료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충치 치료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충치는 치아 표면에 남은 음식물과 세균이 만나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이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설탕 때문만이 아니라 음식 찌꺼기가 치아 틈이나 표면에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먹이를 삼아 번식하면서 산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산성 물질이 치아의 단단한 미네랄을 녹이면서 충치가 시작되는 거죠.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충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구멍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면서 입냄새가 나거나 치아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진행되면 치아 신경까지 염증이 번져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발치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충치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충치 치료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치료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치 치료 많이 아픈가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즘 치과에서는 거의 모든 충치 치료가 통증 없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소마취를 사용해서 시술 부위의 신경을 잠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드릴이나 장비로 충치를 제거할 때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 드릴 소리나 진동 때문에 긴장된다거나 치과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치료, 즉 의식하 진정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은 있지만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수면 치료를 하면요, 불안감이나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충치가 심하거나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치료해야 하는 환자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희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도 환자분이 통증 없이 최대한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답니다. 다음 질문.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표현 좀 어렵죠. 이거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는 간단히 말하면 치아를 최대한 살리느냐 아니면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인공 보철물로 복원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 치료는 충치나 작은 파절처럼 치아 손상이 비교적 초기 단계일 때 치아를 깎는 양을 최소화해서 원래 치아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치료입니다. 레진, 일레이, 신경치료까지 여기에 해당되고 치아의 생명을 살려두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보철 치료라는 것은 손상이 크거나 치아가 많이 약해져서 보존 치료만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어려울 때 진행해요. 대표적으로는 크라운 치료, 브릿지 치료,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치아 모양과 기능을 외부에서 재건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마모되거나 금이 간 경우도 보철 치료가 필요한가요? 크라운은 치아의 자연 구조가 많이 약해져서 보존 치료로는 기능을 버티기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 바로 치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거든요. 충치가 치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경치료로 치아 내부의 강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 대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혹은 치아 마모가 심해서 높이가, 즉 교합 고경이 좀 많이 낮아졌거나 치아에 실금이 생겨서 씹을 때마다 이렇게 쐐기처럼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보철로 아예 감싸서 보호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작게 금이 간 경우는 경과관찰이 가능하지만 씹을 때 찌릿찌릿하게 계속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라면은 크라운 치료로 치아 전체를 씌워줘야 치아가 더 완전히 파절되거나 계속 아픈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라고 하죠. 신경, 염증이나 감염으로 손상됐을 때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충치가 깊어져서 신경까지 도달된 상황이죠. 이때는 자발통이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으시거나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충치가 없어도 치아가 크게 깨졌거나 외상으로 강하게 부딪힌 경우,
신경이 손상되면서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하답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케이스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엑스레이에서 신경 근처에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미 신경이 괴사돼서 아예 죽어가지고 아프지 않을 뿐 치근단에서는 고름 주머니가 생겨있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가 늦어지면 이게 고름이 더 커져서 옆에 치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신경치료라는 것은 신경이 죽을 운명이거나 이미 죽었거나 이럴 때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아주 심하게 지속될 경우, 온도 자극에 오랫동안 시리거나 뜨겁거나 아픈 느낌이 지속될 경우, 또 치아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강하게 부딪힌 후 통증이 지속될 때, 또 방금 설명드렸듯이 엑스레이에서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보일 때, 이럴 때 신경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되시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내원하셔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임시치료와 최종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시치료는 말 그대로 최종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를 약간 안정시키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치가 깊거나 신경에 자극이 있거나 또는 염증 여부를 지켜봐야 할 때 임시적으로 하는 치료인데요.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잠시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최종치료는 치아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레진, 일레이, 크라운처럼 최종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 재료는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밀폐력은 최종 재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신경치료 중에는 치아 내부에 약재를 넣고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최종치료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가라앉는지 염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시 치료는 최종 치료로 넘어가시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 조절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균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최종 치료는 이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치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재료만 오래 두면 깨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최종 치료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충치 치료하고 나서 씹을 때 아픈데 괜찮은가요? 충치 치료 직후에 약간 씹을 때 불편감이 좀 있는 거는 비교적 흔한 반응입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치아가 예민해지고 레진이나 인레이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치아의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1에서 2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걸 씹을 때만 톡 건드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교합이 아주 조금 높게 맞물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치과에서 조금 조정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치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한 높이 차이 때문에 인대가 살짝 염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씹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신경이 깊게 자극된 상황일 수 있어서 이때에는 다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미한 시림이나 약간 눌린 통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충치부터 보존, 보철 치료까지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치과 치료는 용어도 많고 선택지도 많아서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치료 결정에도 훨씬 편하고 결과도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치료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잇몸 질환에 대한 주요 질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잇몸 질환은 왜 자꾸 재발하나요? 양치할 때 조금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는 잇몸이 지금 위험 신호,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냄새가 심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잇몸 염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